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7일 화요일. 저는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7월 이제 말 중복이 지났어요. 네. 보양식들을 뭐 드셨나요? 뭐 가장 흔한 게 삼계탕, 예, 그리고 뭐 웬만하면 본인들 이제 그 몸에 좋은 것들 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보양식의 의미가 없죠. 365일 너무 잘 먹고들 사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덜 먹기 위해서 돈을 쓴다는, 네, 그런 경우도 봤었어요. 어렸을 때 초복, 중복, 말복 하면은요, 되게 그 말복쯤 되면은 약간 매미 소리도 들리고 잠자리도 날아다니고 가을을 알리는 전령사들이 오고 중복이 가장 더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번 주 기점으로 휴가들을 정말 많이 가더라고요. 방송 오래 하면서 휴가를 제대로 가본 적도 없었고 휴가를 갈 엄두도 못 냈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방송할 때는 가장 피크였었어요, 피크. 왜냐면은 휴가객들의 뭐 가는 길 오는 길 교통 상황도 전해드려야 되고 또 뭐 여름철 건강 상식이라든가 또 뭐 기후 변화라든가. 그래서 방송국은 요때쯤이랑 뭐 설 추석 때 이때가 가장 바쁘죠. 특집으로 또 방송들도 하고요. 제가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역경은 심리적인 근육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경, 고난, 고통 되게 사실 힘들죠. 그 과정을 지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혼자만 세상에 동떨어진 것 같고 너무 힘든 상황인데요. 실제로 고통이라는 거를 겪고 났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그만큼의 경험치도 생기고 또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생기고 오히려 그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학자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살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래도 우리 그런 말에 위안을 삼잖아요. 신은 그 인간한테 정말 견딜 수 있을 만큼만 고통을 준다. 그런데 가끔 신이시여 나한테 왜 이러시죠? 할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시간이 약이고 또 그 상황에서 내가 뭔가 나의 그릇에 맞지 않게 욕심을 부렸을 때, 아니면 만난 파트너가 나 코드가 맞지 않았을 때 항상 그 접점에서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직장에서 만나지 않는 한 바깥에서 만난 사람들은 사실 다 좋아요. 예. 그러나 우리가 조직이라든가 뭔가 동업을 한다거나 또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곳에서는 의견이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죠. 예. 안 맞으면 뭐 거기서 견디는 사람이, 살아남는 사람이 있는 거고, 안 그러면은 그냥 내가 싫으면 나오는 거고, 그게 세상사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명언은요, 불운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행운을 맛볼 수 없다. 러시아 속담이에요. 인생은 도박이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걸 전공을 하지 않고 다른 걸 전공을 했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진로를 선택했다면 또 나의 운명과 내가 만나는 사람조차도 달라졌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주변에서 너는 거기에 특별한 재주가 없어, 그거 뭐 해봤자 의미가 없어, 왜 굳이 그걸 해야 되니 하고 말을 해도, 그때 당시에 내 마음이 그걸 원한다면은 또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단 제가 항상 주변에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이유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판단해서 내가 그 길을 정해야 되는데 대부분 귀가 얇아가지고 이 사람이 해보니까 좋더라, 아니면 내가 이걸 먹어보니까 좋더라 하는 그 말들을 따르다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뭐 약간 그 역경, 고난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 인생에 정답이란 없습니다. 정답도 없고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도 없고요. 다만 우리가 법규가 있고 질서가 있다는 것은 그 어떤 기준을 사람들이 정해놓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계속 어긋나는 일을 한다 그러면은 내 양심상,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제재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은 규율과 질서에 의해서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불운을 당할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행운을 맛볼 수 없다. 좀 약간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일을 했을 때 그냥 탄탄대로
정말 사람으로 인해서 속 썩지 않고 그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누구나 처음에는 다 으쌰으쌰 그리고 정말 잘해보자 하는 의미로 힘을 합쳤을 텐데 가다 보니까 그때 알아요. 이 사람 좀 약간 시간이나 그런 돈 개념도 없는데, 그리고 이 사람 좀 약간 하는 게 능력이 없는데, 그리고 뭔가 일을 할 때 자기가 주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의존해서 그냥 그 붙어가는 형식인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다음부터는 자꾸 실망이 쌓이고, 그 실망을 당사자한테 이야기를 해봤자 그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큰 싸움으로 번지기 마련이죠. 저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은 말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그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좋은 오너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직원을 생각해주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에 칼날이 있거나 그 뱉는 게 정말 비속하고 저속하고, 그리고 그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기지 모르는, 정말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의 표본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은 내 마음과 달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제가 8월에 그 중간관리자들 그 이제 역량교육이 많이 잡혀 있는데, 지금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일 그 높으신 분들대로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 이거예요. 요즘에 그 젊은 세대들의 그 어떤 심리를 모르겠다. 또 젊은 친구들은 저 윗분들이 하는 게 너무 불합리하다, 답답하다, 나는 여기서 내가 나의 역량을 다 펼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가서 교육을 한다는 거는 이분들의 입장도 대변하고 이분들의 입장도 대변해서 중간에 교집합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상명하복이라고 그래서 위에 있는 사장이 어차피 월급을 주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가세요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는데, 요즘 애들 진짜 말 되게 안 듣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은 되게 창의적일 수도 있어요. 똑똑한 친구들도 많은데, 좀 실망스러운 일은 이제 저도 강단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만 한 거죠. 거의 뭐 10시간씩 뭐 학원에 거의 왔다 갔다 하고 애들이 더 피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교제를 할 시간도 없고 뭐 말할 시간도 없고, 오히려 그냥 뭐 태블릿, PC, 뭐 휴대폰, 그리고 책만 보다 보니까 어휘가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아주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 요즘에 흔한 말로 뭐 연세가 드셨네요? 연세라는 말 자체도 무슨 의미인지 모른대요. 한자 공부들을 안 하니까 당연히 뜻이 결합이 안 되죠. 그래서 커서까지 이제 그게 역량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물론 자유롭고 내 아이가 최고고 내 아이가 제일 예쁘지만, 그래도 뭔가 혼날 건 혼나게 좀 혼났다고 좀 꾸지람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잘한 건 잘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책과 가까이 하고 어휘를 키워주고, 그리고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해와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너무 이제 이기적으로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힘든 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관종, 남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멋있다, 이쁘다, 뭐 명품 가지고 다니는 거, 모든 아이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변에 이제 상황들이 그렇게 맞물려 지나니까 오히려 이렇게 물질적인 거에 굉장히 많이 집착을 하고, 또 기본적인 어떤 인성이나 이런 부분은 소홀하게 되죠.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불운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은 용기 있게 위험을 이겨낸다. 혹시 지금 뭔가 사는 게 힘들고 내가 또 어떻게 보면은 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리고 막막할 때, 여러분 이걸 떠올려 보세요. 시간은 어차피 흘러갑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은요, 내가 이 부분에서 이제 이런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겠구나, 이 부분에서는 좀 미숙했으니까 이거는 좀 고쳐 나가야겠구나 하고 또 다른 지혜와 노하우를 얻는다. 그런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탈리아 속담에 눈을 뜨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시력이 좋은데도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 이제 약간 비유를 한 거겠죠. 똑같은 도로를 오랫동안 운전했는데도 주위 풍경이 어떠한지 전혀 모르는가. 그러니까 정말 그 내 앞에 이득,
그 다음에 이익만 이렇게 쫓고 주변의 상황들은 이제 고려하지 않고 앞만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넘어지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일 자체를 성공하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인 평가, 나에 대한, 심지어 나에 대한 것도 주관적인 것보다는 객관적인 평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 그 시간 자체를 좀 약간 반성하고 또 더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성공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나는 사람들, 집, 마당, 건물을 구경하기 위해서 잠시 멈춘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없죠. 그냥 살기가 바쁘니까, 바쁘다. 아니면은 집에 있을 때는 TV만 본다거나 아니면 휴대전화만 보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자연과도 접해보고, 그리고 주변에 좀 싫은 사람도 있지만 사람들을 만나서 이 사람은 이런 경우에는 어떤 장점이 있구나, 이 사람은 어떤 단점이 있구나 하고 파악을 하는 것도 나의 인생에서 큰 도움이 되겠죠. 수년 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는가? 그건 이제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건 이탈리아 속담이고, 사실 그 직장 내에서의 그 언어는요, 불필요한 언어는 안 해야 돼요. 이제 제가 그걸 이제 교육을 하는 사람인데, 물론 개인적으로 너무 괜찮은 사람이니까 친해지고 싶어요. 그러나 사람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다가가게 되면요, 인간의 속성이 이 사람한테 가지고 있던 환상도 사라지고 또 이 사람의 장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단점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은 일에 관한 이야기만 해야지 내가 개인적인 어떤 나의 감정이라든가 나 주변에 일어나는 잡다한 일들을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관계가 굉장히 우스워질 수도 있어요. 네, 물론 그전에는 어릴 때 친구들은 다 이해할 수 있어 이러지만, 그 어릴 때 친구들조차도 사실은 살아가는 과정이 달라요. 학력도 다르고 또 우리가 그 직장의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또 뭐 가정을 꾸린 친구랑 가정을 꾸리지 않은 친구랑 모두 생각하는 그 범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를 이해해준다 생각하지 말고, 또 이 사람이, 친구가 뭔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배울 점이 있다면 저 친구는 저런 면에서는 인정해주고, 또 이 친구가 단점이 있다면은 그걸 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친구고, 직장 안에서는 개인적으로 친해져서 이래라 저래라 당신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시작하는 순간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직장이 바로 지옥, 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 내에서는 불필요한 말은 섞지 말라가 요즘의 트렌드예요. 우리는 한 가지 방식에 익숙해져서 더 나은 방식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 방식이 있고 내가 해왔던 게 운이 좋게 맞아떨어져서 고집을 한 적도 있었지만, 사실은 다른 방식을 또 선택했다라면 그게 합리적인 방법, 좋은 설득, 나쁜 거 말고, 아니면은 남한테 뭔가를 뺏어오는 거 말고, 무언가가 진취적이고 가치 있는 일을, 방법을 이제 모색을 했는데 그게 잘 맞아 떨어졌을 때, 그때 성취감을 느끼고 또 그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나 자신의 진가를.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서 주위를 둘러보세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단, 너무 사람을 믿지는 마세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완벽하진 않으니까요. 그 사람이 신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이 뭔가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성공한 것 같고, 저 사람이 돈도 되게 많이 버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사람 속을. 겉으로 보여지는 거,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판단은 내 스스로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정직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가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사람마다 이제 농담으로 누가 내가 좀 야망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웬만하면 야망이 크시네요. 야망이란 단어 좀 나쁜 단어 같으니까 좋은 단어를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망은 늙어서 갖는 거 아니라고 저는 항상 농담으로 얘기해요. Boys be ambitious. 소년들아 야망을 가져라 하지. 네, 그쵸. 이미 어릴 때 그 야망이라는 게 나쁜 뜻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면 목표점, 또 성공을 향해서, 그리고 어렸을 때 꿈들이 다 있잖아요. 나는 커서 좋은 사람이 될 거야 하지, 나는 커서 나쁜 사람이 될 거야 하는 친구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때가 묻고 또 눈치를 보게 되고 또 사람들하고 상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변화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욕망이라는 이제 그 어떤 그 명언을 보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인생사를 바라보면 가지지 못해 아쉬워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은 아님을 알게 된다. 여자애들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대학교 다닐 때 립스틱이 막 꽃분홍색이 유행해요. 남이 바른 건 더 좋아 보여. 그럼 막 또 그걸 막 사서 발라. 그리고 이제 목걸이도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렇게 진주 알 하나를 있는 게 되게 유행했는데 어렸을 때 그게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학점을 잘 받으면은 엄마가 사주실 거야 하고 엄마한테 딜을 했던 기억도 있는데 지나고 보면은 그거 나중에 끼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이렇게 되게 갖고 싶은 게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은데 막상 또 이루고 나면은 허무하고 허해지는 경우가 있죠. 저도 좀 약간 이제 반성하는 게 생각해보니까 내가 인생에서 원했던 직업도 다 가졌고 또 원했던 방향으로도 흘러가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조금 알려진 직업이라 피곤함을 느끼고 사람한테 막 상처를 받을 땐 있지만 그건 어차피 내가 그 택한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걸 저도 잘 알아요. 그래서 앙드레 모르아라는 사람이 이제 말했던 명언인데요.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것을 얻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믿어요. 네. 내가 뭔가 그 나만의 그 라이프 패턴이 있잖아요. 그래서 20대에는 뭐를 이루고, 30대는 뭐를 이루고, 40대에는. 그랬는데 나이 들어서 막 병이 오고, 그리고 또 뭔가 이 정신적인 어떤 탄력성도 좀 약간 회복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좌절을 하고 그러는데, 지나온 것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감사할 일이 더 많았다는 거를 깨달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노력을 해요. 그러나 아무것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매일 나쁜 생각만 하면서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야, 나는 잘 될 거야 하는 거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죠. 긍정적인 것도 너무 강요하면은 아주 피로도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가끔은 저 부분이 못마땅 하더라도 자식이라도 아니면은 뭐 주변의 동료라도 그냥 한번 지켜봐 주는 거 그거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원하던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몇 번을 투덜거렸는지 감사하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했는지 왜 그럴까요? 우리는 상상 속에서 원하는 것에 대해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현실은 너무도 미약해요. 실제로 내가 원하는 거를 얻고 사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기득권이라고 하잖아요. 일종의 무언가 대대로 이렇게 이루고 살았던 집안들은요, 절대 그걸 내려놓지 않아요. 그래서 자식들한테도 계속해서 세습을 시켜주고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빼앗기지 마라. 그게 저는 너무 슬펐어요. 가끔 보면은 역량이 있고 굉장히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환경 때문에 자기의 기질을 발휘하지 못할 때, 그래서 제가 항상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 했던 이유는 스펙을 다 못 갖췄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로써 나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가 왔을 때는 꼭 잡으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현실은 너무도 미약해서 우리의 환상을 충족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미리 다운되게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노력하는 사람은요, 그 노력한 만큼 몸이든 마음이든 그쵸?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하면 건강해지고 좋은 음식 먹으면 건강해지고 마찬가지로 지식을 쌓고 항상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인간의 도리를 정말 잘 하고 살면은요, 언젠가는요, 그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되어 있는 사람한테 기회가 오거든요. 꼭 잡으시길 바랄게요. 네, 그래서 더운 날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이었고요. 여러분, 강연장에서도 하는 이야기들이 제 유튜브에 녹여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